세계 최대 산유국이 하루에 석유 30만 배럴을 태웁니다. 자동차 연료로? 아닙니다. 물 만드는 데 씁니다. 석유 생산량의 3%를 그냥 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가 왜 물에 목숨을 걸까요? 그걸 알면 돈이 되는 산업이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간 강수량이 100mm도 안 됩니다.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강이 없어요. 호수도 없습니다. 지하수는 있긴 한데 이건 수만 년 전에 고인 화석 지하수라서 한 번 쓰면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 같은 거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담수화에 올인했습니다. 지금 사우디 담수화 공사 SWCC의 하루 생산량이 1150만 톤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하루에 쓰는 물이 약 300만 톤이거든요. 사우디가 하루에 만드는 물로 서울을 거의 4일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에요. 재밌는 역사가 하나 있어요. 1930년대에 사우디 왕실이 제따 지역 물 공급을 늘리려고 땅을 파괴했거든요. 그랬더니 물 대신 석유가 나왔습니다. 1938년이에요. 그게 사우디를 세계적인 부자 나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석유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 찾다가 석유를 발견하고 그 석유로 다시 물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우디만 이런 게 아닙니다. 쿠웨이트는 마시는 물의 90%가 담수화에서 나와요. 오만은 86%, UAE는 42%입니다. 중동 전체가 담수화 없이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구조예요. 전 세계 담수화 생산량의 거의 절반이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중동일까요?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기술은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왜 중동만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핵심 기술이 역삼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소금기를 빼는 특수한 막의 바닷물을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센 압력이냐면 대기압의 60배입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수심 600m에서 느끼는 압력이에요. 이 압력을 만드는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숫자로 보면요, 물 한 톤을 만드는데 전기가 2.5에서 3.5kWh 정도 들어갑니다. 별로 안 커 보이죠? 근데 비교해보면 달라요. 일반 정수장에서 강물이나 호수물 정수하는 데는 0.3에서 0.5kWh면 충분하거든요. 담수화는 일반 정수의 5배에서 10배 전기를 먹는 겁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은 담수화 비용의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 순수하게 전기값이에요. 막 교체 비용, 인건비, 시설 유지비 다 제치고 전기값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값도 같이 오릅니다. 에너지가 싼 나라는 물을 싸게 만들 수 있고 에너지가 비싼 나라는 담수화를 하고 싶어도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체감되게 비유하면요, 싸인 가족이 1년 동안 쓰는 물을 전부 담수화로 충당한다고 해볼게요. 추가로 드는 전기료가 냉장고 1년 전기료랑 비슷해요. 가정에서는 감당할 만하죠. 근데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옥수수 1kg 키우는데 물이 200에서 400리터 필요해요. 이걸 전부 담수화로 한다? 옥수수 원가가 시장 판매가랑 맞먹어요. 농업에 담수화를 쓰면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담수화는 음용수에는 적합한데 농업용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담수화의 한계예요. 사우디가 대규모로 담수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석유랑 천연가스가 원가 수준으로 싸니까요. 전기값이 거의 안 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담수화 업계 전체가 에너지 효율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1970년대 초기 담수화 플랜트는 물 한 톤 만드는데 무려 27kWh가 들었어요.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에너지 괴물이었죠. 지금 역삼투 방식은 2에서 3kWh면 돼요. 50년 만에 에너지 소비를 10분의 1 이하로 줄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뭐냐면요,
에너지 회수 장치라는 게 있어요. 역삼투 과정에서 막을 통과하지 못한 농축 염수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압력을 그냥 버렸어요. 지금은 이 압력을 회수해서 새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가압하는데 다시 씁니다. 최신 등압형 장치는 에너지의 98%를 회수해요. 이게 없으면 6에서 7kWh 들던 게 있으면은 3에서 4kWh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 사우디가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슈아이바 플랜트에서 물 1톤당 1.7kWh를 달성했습니다. 이론적 최저치가 0.86kWh니까 물리적 한계의 절반까지 온 거예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1.86kWh를 찍었고요. 기술이 정말 빠르게 한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SWCC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이후로 에너지 소비를 10.9% 줄였대요. 열증발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6년까지 역삼투 비중을 83%로 올릴 계획이고요. 근데 사우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비전 2030이라는 국가 전략이 있잖아요. 석유 의존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담수화에 쓰던 싼 석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우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석유를 국내에서 태워 물 만드는 것보다 수출해서 달러 버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게 태양광입니다. 알카프지라는 곳에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담수화 플랜트가 있어요. 2010년에 압둘라 국왕이 직접 태양광 담수화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0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가 담수화 시설에 전기를 직접 공급해요.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24시간 돌아갑니다. 하루 최대 9만 톤의 물을 만들 수 있고 10만 명한테 공급할 수 있대요. 사우디가 이 방향으로 80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에요. SWCC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62% 줄이겠다고 선언했고요. 연간 6천만 톤이던 이산화탄소를 3,700만 톤 깎겠다는 겁니다. 석유 팔던 나라가 이제 햇빛으로 물을 만들려고 해요.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석유를 대체할 물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담수화의 진짜 병목은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예요.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건 이미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그 과정에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싼 나라만 담수화를 대규모로 할 수 있었어요. 사우디, 쿠웨이트, UAE처럼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들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나라들이 지금 탈석유를 준비하면서 태양광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석유만큼 풍부한 게 또 있거든요. 햇빛이요. 어떻게 보면 물 부족 문제는 결국 에너지 문제입니다. 싼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싸지느냐가 물 부족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 전쟁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터는 물이 아니라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물도 갖게 되는 거니까요.